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이랑 문재인 체제하의 민주당 그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잡범들이 모여있는 잡범당인 것이고, 문재인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북한의 통일되기를 바라는 사상범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6.25를 맞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는데요.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식의 6.25 메시지를 낼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문재인 체제 하에 문재인 정권에서 6.25 당시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는 이미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낙연이가 귀국했다라 그래서 뭐 친명계냐 비명계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또 갈등이 있을 거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고놈이 고놈인 것인데 뭔 놈의 뭐 혁명을, 뭐 혁명이 아니라 뭐 자꾸 문재인 얘기하다 보니까 북조선식 단어가 나왔는데, 혁명이 아니라 뭐 혁신을 하겠냐. 고놈이 고놈인데 이재명이 들어오거나 이낙연이 들어오거나 민주당은 지금 뭐 이미 뭐 마식한 그런 정당인 겁니다. 애당초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라는 거,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뭐 다수당을 차지하겠다라는 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이 되겠다. 이거 말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서해 수호의 날 당시에 김정숙이 윤청자 여사를 바라봤던 저 표정, 저거에 분노하셨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정숙의 저 표정, 그리고 문재인의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던 그 답변,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나온 그런 반사반응 같은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본성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성에 입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런 조건 반사도 아니고 무조건 반사에 가까운 것이지, 의식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이가 본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북조선의 평양에 지금 플래카드가 달려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래카드 퀄리티로 봤을 때 북조선이 만들 법한, 김일성 대학교에서 만들 법한 플래카드는 아니다 보니까 파주에 지금 걸려있던 지금 플래카드였다라는 건데, 날짜가 언젠지를 보니까 2019년도 3월달, 언제 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어떤 뭐 정신이 나가있는 이상한 인간, 이거 지금 뭐 불교단체에서 주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불교인권위원회,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뭐 이런 데서 지금 주도했다라는 건데, 소수의 뭐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모제를 연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저 추모제에 누가 갔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갔었다라는 것이죠.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저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 단체까지 가가지고 뭘 했는지를 보니까 6.25 당시 그 이후 전사한 북한군, 중공군, 유해를 안장한 묘역이 있는데 거기서 추모제 같은 거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북한군 718구랑 중공군 1169구 등 총 1089의 적군 유해가 묻혀있는 곳, 거기 가가지고 추모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불교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북조선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겠죠. 그때 당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글을 봐도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념에는 좌우가 있을지언정 생명에는 좌우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듣기 좋은 얘기죠. 근데 매번 이 인간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항상 철저하게 일방향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제,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친일파 타령이만 하고 앉아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더 최근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었던 중국과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야,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지, 뭐 그냥 뭐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먼저인 것이지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적군 유해까지 묻어놓고 그건 뭐 추모제를 지금 지내고 앉아있으니까 이건 진짜 뭐 미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코미디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념이 분명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박정희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 있죠. 서해 수호의 날, 그거에 대해서는 박정희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추모제가 있기 며칠 전 22일에 파주 금촌역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박정희 참석을 했다 안 했다? 당연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뭐라고요? 이념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
국민들의 어떤 그 인간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저거를 보면서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박정희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던 인간 정경두조차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게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6.25가 전쟁 범죄가 맞냐? 북한이 저지른 정쟁 범죄가 맞냐?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똑바로 질문도 못하는 거. 무슨 의미로 질문하신 거냐? 이딴 식의 지금 답변이 나오고 앉아있었던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뭐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겠죠? 문재인 같은 인간, 누가 보든지 간에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했었던 그 문재인 같은 인간이 임명했던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은봉 정쟁 범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초 동안 말이 없자 재차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김은봉이. 또다시 4초.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고도 12초 뒤에야 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김원봉이가 북한 편에 섰다.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했다. 아니 일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부터 아직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 누가 보든지 간에 대한민국 적이라고 규정이 돼도 모자를 파닌 그런 인간인 김원봉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데까지 20초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의 수준이다. 사실상 북한과 내통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저는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문재인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은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다 이렇게 발언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한번 볼까요? 김은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을 이뤄 광복군을 창설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간이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김일성이를 도와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데 대단한 활약을 했고 그 결과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6.25 전쟁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4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얘기는 싹 빼놓고 국군 창설의 뿌리가 저는 문재인의 저 표정만 보더라도 화가 납니다.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거. 심지어 저런 인간이 국민들의 40% 가까이 되는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솔직했었습니다. 대놓고 그냥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 불참을 했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폭우랑 낙뢰 탓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6.25 당시 날씨가 어땠는지를 보니까 비가 오기는 왔습니다. 몇 미리 왔습니까? 2mm 정도가 왔었습니다. 이게 폭우랑 낙뢰 탓으로 참석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23일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mm 정도가 왔었죠. 26일에 비해서는 1mm 정도 적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이가 낙뢰다, 무슨 뭐 폭우다 이런 거를 근거로 일정을 취소했었을까요? 당연히 취소할 리가 없죠. 바로 어디로 건너가가지고 러시아로 건너가가지고 경기를 관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울고 있는 손흥민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문재인이었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25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행사는 비가 2mm 정도가 왔는데 폭우랑 낙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그거보다 1mm 정도 비가 적게 왔던 날에는 날씨 끝까지고 뭐가 중요해 뭐 축구 보러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했던 문재인. 이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조선의 대변인의 역할에 적절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고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영분이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아직도 분노가 느껴집니다. 6.25를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나 문재인과 김정숙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그때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켰던 목숨으로 지켰던 대한민국의 자유, 그 자유를 파괴하는 인간들을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분들을 기리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